만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힘차게 달릴까 말까 시작하겠습니다. MBN골드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박수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완전히 요새 거의 이틀 간격의 타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구로 따지면 거의 지금 5할 타자거든요. 네, 맞습니다. 2대5보다 더합니다. 네. 자, 저 리드코프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리드코프 같은 경우는요, 사실상 이제 오늘 한국은행에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 굉장히 높아진 상태에서 정부에서 이제 대출 규제가 좀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뭐 1금융권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2금융권까지 이제 대출 규제로 걸어먹히면은 사실상 돈이 당장 급한 이제 서민들은 사실상 이제 3금융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일단 실적으로 나오기 직전에 이미 좀 기대감으로 좀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대부업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당장 돈이 급한 사람들은 사실상 한 줄기 빚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자영업자도 지금 상당 기간 지금 이제 시름을 앓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3금융 또 대부업 관련해서 리드코프를 말씀드렸었고 한일 갈등 수혜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원전 오염수를 다시 한번 태평양 방출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래서 한일 갈등이 다시 한번 더 격화됐을 때 리드코프는 또 애국 테마 관련 수혜주로도 부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시장이 좀 지지부진했을 때 오히려 좀 반등 흐름이 빨리 들어와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10% 이상의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요. 제가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11,000원 라인대를 좀 강력하게 돌파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좀 챙기신 분들은 한 11% 정도 수익이 찍혔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이제 홀딩 중이신 분들은 익절 라인대와 다시 한번 목표가를 재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절가는요. 오늘 시가 라인대였던 1,300원 라인대를 익절 라인대로 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종가상 1,300원 라인대 이탈 여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1차 목표가는 11,000원 돌파 시에 12,0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자, 리드코프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이제 금통위에서 이제 금리 인상도 나왔기 때문에 주가 상승은 조금 더 12,000원까지 더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지금? 이게 중장기적으로도 한일 갈등이 다시 한번 더 격화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상 이제 재료가 나오면서 한번 첫 번째 좀 상승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그래서 홀딩 중이신 분들은 익절 라인대를 좀 타이트하게 좀 잡아드린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부분에서 좀 시가 매수의 관점, 신규 매수의 관점은 좀 자제하고 충분히 이제 다시 한번 익절 라인대를 이탈한 상태에서 10,000원대 라인대에서는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을 시도하겠습니다. 세종공업이죠. 네, 일단 뭐 세종공업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2차 전지 섹터에서의 수급이 이제 수소차 섹터로 이동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세종공업 같은 경우는 사실상 또 수소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현대 모비스에 또 수소차 부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세종 EV를 설립했고 또 수소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EV에 들어가는 금속 분리판을 올해부터 이제 공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 전일도 종가가 고가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매수가 위에 좀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똑같이 목표가는 11,300원, 2차 목표가는 12,300원, 손절 라인 때는 9,100원을 잡아드렸는데 9,2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세종공업 수소 관련해서 모멘텀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아까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채팅창을 봤는데 오늘 한화가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한화가 지금 격포지인가요? 이 수소도 있고요. 어제 이제 오늘 인수 사업도 있고요. 와이파이 모듈 어제 소식도 있었는데 오늘 급등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일단 하나가 최근에 이제 하락 대비해서 반등이 굉장히 세게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5%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어요. 뭐 자회사, 뭐 한국투자증권의 어떤 이제 뭐 실적적인 부분도 분명히 볼 수 있고 또 삼성의 와이파이 사업에 더 진출한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 같은 경우는 수소 협의체, 또 이제 SK그룹과 또 효성그룹과 또 현대차그룹과 포스코그룹이 9월달에 이제 수소 협의체를 결성을 했는데 하나도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뭐 태양광뿐만 아니라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특히 수소 모빌리티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 모멘텀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거래일제 기술적 반등과 함께 아주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뭐 하나 같은 경우도 새롭게 신재생 에너지 또 그리고 또 수소 관련해서 새로운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슈칠님께서 하나 뭔 일 있음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뭔 일이 상당히 많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오늘 달릴까
말까 첫 번째 섹터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섹터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네, 일단 뭐 최근에 지난주까지 시장에 어떤 급락이 나와줬는데요. 예. 또 시장 하락에 좀 가장 피해를 본 섹터다라고 판단이 돼서 가져왔습니다. 과대 낙폭 후에 또 기술적 반등 흐름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요. 친환경 자동차 섹터를 첫 번째 섹터로 준비했습니다. 네, 이 세종공업 리뷰로 끝났는데 네. 어떻게 보면 같은 궤를 맞습니다. 같이 한다라고 좀 의미를 봐도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세종공업도 이미 좀 괜찮은 수준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친환경 자동차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달려야 됩니다. 아, 역시 네. 달려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나요? 맞습니다. 뭐 친환경 자동차 섹터는요, 제가 달릴까 말까 코너를 통해서 뭐 연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네. 전기차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휴맥스홀딩스도 말씀드렸었는데 이번 주에 뭐 상한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고요. 뭐 동화화성이라든지 전일 또 소개해드렸던 세종공업도 시장 대비 아주 견고한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친환경 자동차 부품 관련 섹터들은 뭐 2차 전지가 됐던 또 수소차 섹터가 됐던 두 개 다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네. 또 이제 시장 대비 또 과대 높폭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될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요. 달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도 방송 들어오기 전에 오늘 이 현대차 관련해서 수소 이야기가 상당히 네. 많았습니다. 이 원티어에서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탑다운 형식으로 맞습니다. 과연 수혜가 내려올 수 있을지, 과연 친환경 자동차는 어떤 종목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친환경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은요. 예. 바로 구형테크라는 종목을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친환경 자동차 섹터에서 가져온 종목은 구형테크입니다. 네. 자, 구형테크는 지금 현재가 어디서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구형테크 많이 올랐습니다. 5.34% 상승해 있고요. 3,55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모멘텀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구형테크를 가져온 이유를 표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뭐 구형테크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의 1차 협력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자동차 엔진, 또 그리고 트렌드 미션, 또 브라켓, 그리고 샤시 부품 등 천여 가지의 자동차 부품들을 현대차 그룹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는 자동차, 또 경량용 자동차 부품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사가 현대차 그룹뿐만 아니라 또 이제 포드, 또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 GM, 그리고 클라이슬러 등 또 국내외 완성차 업체들에게 친환경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아 조지아 인근에 이제 구형테크의 공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화신과 마찬가지로 구형테크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과 또 이제 미국에 동반 진출한 자동차 네. 부품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 애플카 얘기가 나왔을 때도 가장 먼저 폭발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줬던 종목입니다. 현대차 네. 매출 비중이 40%를 차지하고 있고요. 2002년 6월부터 현대차의 자동차 부품을 미국 현지에서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수소차, 또 전기차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최근에 또 구형테크 같은 경우는 뭐 정치 인물주, 또 이낙연 전 대표 관련 수혜주로도 묶여 있기도 한데 그 부분은 좀 주가에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종목이 이제 신사업으로 또 이제 전국의 휴게소에 20여 개의 주유소를 또 보유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WTI 국제 유가가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가 최근에 급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원유 재고가 시장 예상치보다 2배 이상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원유가 지금 다시 한번 급반등 나와주고 있는데 원유 관련 또 유가 관련 수혜주로도 다시 한번 좀 부각될 수 있고 또 구형테크를 비롯해서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이 또 이제 고점 대비해서 또 과대 낙폭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시장에 지금 업종 순환매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2차전지 섹터에서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 또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수급이 수소차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 부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요. 첫 번째 종목으로 구형테크를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댓글로는 이제 한화 무슨 일 있음 이렇게 댓글을 읽었는데 네. 구형테크 무슨 일 있나요? 지금 네. 말씀하시는 와중에 거의 9.94%, 10% 가까이 올라갔고 VI까지 지금 네. 발동이 됐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관심이 엄청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빨리 가격 일단 전략 뭐 이 봐야겠습니다.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단기적으로도 접근이 충분히 가능한데요. 사실상 중장기적으로도 친환경 부품 관련해서는 우리가 환경과 경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뭐 VI가 들어갔다고 하니까요. 네. 지금 현 시점에서는 1차 매수보다는 어렵죠. 사실상 3,500원 부근대까지 좀 조정이 나왔을 때 네. 1차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요. 3,800원 라인대 본격적으로 시장 하락으로 조정 흐름이 나와줬던 3,8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돌파 시에 4,180원 직전 고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겠고 손절 라인대는 3,100원
직전 저점 라인대를 손절 라인대로 3,200원 부근대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형테크 지금은 또 이제 10% 넘어서 11.57%까지 상승이 있으니까요. 이 3,500원 이하 가격이 내려왔을 때 매수에 접근하시고 1차 목표가 3,800원, 2차 목표가 4,180원 제시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섹터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아까 구형테크가 오르는 거 보니까 되게 재밌네요. 빨리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두 번째 섹터, 어느 섹터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섹터는요. 바로 이제 내수 소비 폭발 관련 섹터를 두 번째 섹터로 준비했습니다. 내수 소비 네. 폭발. 자, 확실히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좀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내수 소비 관련해서는 네. 제가 지난번에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예. 그래서 올해 추석 전후로 다시 한번 정부에서 위드 코로나를 선언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게 내수 소비국, 내수 소비가 네. 본격적으로 보복 소비에 가까운 소비가 폭발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요. 관련해서 좀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자는 의미에서 내수 소비 섹터를 가져왔습니다. 네, 제일 먼저 반응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내수 소비에서 이 시점에서 내수 소비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달려야 됩니다. 자, 오늘 네. 2연속 달리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내수 소비에서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신가요? 네,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내수 소비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롯데 관광개발을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롯데 관광개발. 저 요새 뉴스나 네. 그 SNS를 보면요. 좀 나오더라고요. 정말 가보고 싶은 곳이다. 제주도에 있잖아요. 맞습니다. 아, 그래서 정말 가보고 싶다. 이렇게 관심이 있는데 네. 이 시점에서 롯데 관광개발 모멘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롯데 관광개발을 네, 현재가부터 네, 확인을 맞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제가 현재가를 확인해 볼게요. 1.33% 상승했습니다. 19,100원에 지나가고 있고요. 네, 빨리 모멘텀 듣고 싶습니다. 네, 롯데 관광개발은요. 6월에 이제 제주드림 타워 복합 리조트 내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있었습니다. 그걸 운영하던 네. 두성을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6월 달부터 LT의 카지노로 새롭게 재오픈을 했습니다. 근데 오픈하자마자 한 달 만에 중국인 고객이 300명, 일일 고객이 300명 이상 증가하고 있고요. 네. 만약에 이제 코로나가 좀 완화 국면에 들어가고 위드 코로나를 선언했을 때 본격적으로 중국인 이제 입국이, 그러니까 중국 관광객 입국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 최근에 제주도의 제주 리조트 같은 경우, 롯데 리조트 같은 경우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제주도에 여행을 가잖아요. 그래서 일단 최근에 뭐 아직까지 해외를 또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수 소비가 폭발했을 때 또 이제 롯데 관광개발이 다시 한번 그에 따른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제주도의 호캉스도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고 네. 그에 따라서 내수 소비 폭발됐을 때 또 이제 롯데 관광개발이 가장 크게 또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다시 한번 중국인 관광객이 또 제주도에 입국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카지노 관련 수혜주로도 부각될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요. 두 번째 종목으로 롯데 관광개발을 가져왔습니다. 네, 카지노까지 이렇게 모멘텀이 추가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롯데 관광개발의 가격 전략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이 종목도 뭐 사실 뭐 전 종목, 전 섹터 종목들이 최근에 시장 여파로 조정 흐름이 좀 가파르게 진행됐었는데요. 네.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바닥을 다지고 좀 기술적 반등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19,100원 위에요. 일단 120선 라인대가 위치했기 때문에 121선 라인대를 강력하게 돌파했을 때 시장에서 강한 수급이 좀 유입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노랑풍선이라는 종목을 가져왔었는데요. 그에 따른 후속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여행 관련해서는 이제 보복 소비가 가장 먼저 가파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이제 카지노 관련해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 관련해서도 실적적인 부분이 충분히 좀 개선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직까지 중국인 관광객이 활발하게 국내에 또 입국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폭발적으로 또 그 관광객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 흐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 일단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대를 17,000원 라인대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직전 저점 라인대를 손절 라인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17,5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요. 21,0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잡아드리겠고요. 돌파 시에 23,000원 라인대, 직전 고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개인적인 좀
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 해서 지금 접근하는 것도 좀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네. 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뭐 사실상 이제 컨택트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확진자가 여전히 2,000명 안팎으로 나와주고 맞아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언택트 관련 종목들 대비해서 컨택트 관련 종목들이 좀 지나치게 이제 과대 낙폭에 나와줬는데 네. 언젠가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될 거고 또 그렇죠.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이제 코로나와 함께 이제 우리가 이제 나간다고 했을 때 컨택트 관련 종목들은 중장기적으로도 당연히 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다시 한번 어떤 코로나의 여파와 또 그리고 더 실적적인 부분은 충분히 좀 주가에 반영됐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여행 관련 종목들 또 그리고 또 외국인 전용 카지노 관련 종목들도 추가적인 반등 흐름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행 관련주들이 좀 상승세가 보여서 좀 궁금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김준호 매니저님 따로 만날 수 있는 방법 알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뭐 금리 인상 발표를 하면서 시작이 살짝 출렁거리긴 했는데요. 네. 빠른 속도로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뭐 리드코프라는 종목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이번 주 또 9월 시장을 준비하면서 또 가장 9월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섹터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장 끝나고 4시 30분에 엠뱅골드 사이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달릴까 말까에서 못다한 이야기 김준호 네. 매니저를 찾아가서 직접 좋은 얘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준호 매니저 이만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